네, 안녕하세요. 31기입니다. 포르투갈 심스라에서 열린 유럽 중앙은행 ECB 포럼에서 역시 파월 의장의 말에 모든 시장이 귀를 기울였고, 파월 의장의 어제 발언 이후로 트럼플레이션을 걱정하는 10년물 기준 시장금리가 5일도 안 돼서 한 30bp 급등한 것을 어느 정도는 안정화시켜줬어요. 우선 확실히 바이든 인사라 그런지 트럼프 친화적이지는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의 자정적자 폭을 더 가파르게 키울 수 있는 것에 대한, 과연 미국 재정 상황에서 트레저리를 계속 고금리에 발행했을 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이자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쨌거나 이제 금리는 안정화가 되었지만 아직 4.4% 위를 웃돌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은 금리가 높든 낮든 오히려 많은 잉여 현금으로 수혜를 보는 터라 테슬라를 필두로 엔비디아를 제외한 모든 M7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어쨌거나 5월 PC의 물가 안정과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지만 반드시 2%까지 내려올 필요까지는 없다는 비둘기적 발언과 노동시장은 아직 강하고 점진적으로 서서히 냉각되는 미국은 침체 없이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피력했고, 중요한 구인 구직 보고서 졸츠 발표는 구인 건수가 814만 개로 예상치 795만 개보다 뛰어넘는 기록을 냈고, 또 이제 노동지표의 견고함으로 10년물 금리가 다시 폭등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정부 일자리 창출 주도가 컸고, 아직까지 한 명당 1.2명 정도의 일자리 수를 보면 여전히 전월보다 많은 잡 오프닝이 있었지만 노동시장이 다시 회복되는 모멘텀을 주기에는 애매했다는 것이고, 추세적으로 이제 노동시장은 냉각되는 것이죠. 파월 의장과 같이 포럼에서 참여한 굴수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근원 기준으로 2.5%까지 가까이 하락하면서 기준금리 5.25에서 5.5%의 어떤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긴축 모드는 여전히 세다고 말을 하면서 통화 완화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매파보다는 이제 시장을 달래주는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금리가 좀 안정되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연준 위원들은 금리가 4.5% 이상까지 올라가는 찰나에 구두 개입이긴 하지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그 금리가 부담스러운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증시에 좋지 않은 요소 중에 하나지만 이게 좀 크게 작용되고, 어쨌거나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인사들이라면 대선에서 바이든을 밀어줘야 하는 것과 지속적으로 엔화 약세와 일본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절묘하게 현재 미국 채권 시장과 증시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함이기도 하죠. 이번 ECB 포럼에서 알게 된 거는 미국 10년물 금리 4.5%가 한 상단으로 보고 있고, 지금부터는 미국 금리가 5%까지 이제 돌파하면서 올라가면서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혹여나 4.5를 치고 올라갈 경우에는 조금 매수 찬스로, 앞선 영상에도 말했듯이 TLT는 추가 매수로 대응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월가 베테랑으로 또 알려진 로널드 템플 라자드는 연내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또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가 가팔라질 때 갑자기 세 차례로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페드워치에서는 연내 2차례 정도 높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가 한 2번 정도 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더 급냉할 수 있는 가파르게 하락하는 미국 경기를 조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금리 하단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어쨌거나 템플 라자드는 연준의 최종 금리 전망치를 한 3.5%로 제시하고 있고, 확실한 건 장기 채권도 좋지만 1년에서 3년물로 이루어진 단기 채권 투자도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경기 둔화의 시그널로 보여지는 현상으로 미국의 이제 가구 유통업체인 콘스 이제 회사가 있는데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고, 올해만 주가가 77%를 하락을 했고 연간 매출이 3.5%씩 줄면서 경영 위기를 겪었는데, 확실히 제조업의 둔화와 이제 내구재 소비가 좀 감소되는 여러 산업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죠. 이번에 또 페덱스 물류 업체도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말했듯이 좀 챌린지한 이제 미국 경기가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 금리가 강세인 이유가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현재 105에서 106 사이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105.5가 좀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전망은 어쨌거나 시간이 지나면 달러 강세는 약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아직까지 달러가 다른 국가 통화 대비에 너무 강한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노동지표가 하향되는 움직임이라면 달러 강세와 금리가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오늘 방금 발표된 ADP 비농업 고용지수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각각 좀 또 노동시장이 좀 악화되는 쪽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또 금리가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 또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로존의 프랑스의 또 선거에서 극우당이 또 이겼잖아요. 그렇게 유로존의 약세를 견인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갑자기 또 금리가 급락할 수 있는 것에 조금 더 무게를
실려서 투자를 좀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좀 성투하시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